네, 안녕하세요. 안정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이제 상반기가 본격적으로 열렸죠. 현대자동차 때문에 현대자동차를 필두로 해서 각사가 이제 공채를 낼 거고요. 공고를 낼 거고, 그런 공고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알려드리고요. 그다음 자기소개서 항목들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예전부터 좀 해보려고 했던 그런 주제였고, 사실 제가 직업방송이나 잡코리아에서 좀 하고 싶었는데 어떤 시점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못했던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제 채널을 오픈을 하면서 이렇게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제가 시간이 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꼭 전달해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업들은 가급적이면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도움 많이 받으시고, 제가 드리는 견해는 뭐 100% 저의 의견인데, 이 의견은 제가 했던 경험칙과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빅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서 판단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곳에 합격을 하시기를 꼭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제가 나와 있는 입장이어서 사실 뭐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눈을 맞추면서 해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이렇게 취신남처럼 제가 핸드폰 화면으로 찍는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조금 여러분들한테 몰입감 있게 강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잡코리아의 화면이고요. 여기에서 채용 공고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2019년도 현대자동차의 재경본부 신입 상시 채용이네요. 재경본부가 가장 먼저 뽑네요. 고용 형태는 정규직이고요. 지원 자격은 신입이고 대졸 이상입니다. 급여는 뭐 당연히 정해져 있을 거고, 마감일이 현재 기준, 현재가 지금 월요일이거든요. 오늘이 월요일인데 2월 26일 다음 주 화요일까지니까 아직 많이 남아있죠. 자, 상세 요강을 좀 보면 일단 전략지원 쪽에 재경 쪽이고요. 여기에는 4가지 직무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5가지 직무를 다 뽑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뒷부분에 가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요. 상시 채용이라고 하는 어떤 의도, 이걸 좀 볼까요? 선발 직무에 대해서 구체적인 업무 정보와 필요 역량을 제시하고, 이에 최적화된 인재를 연중 상시 선발하는 직무 중심의 채용 채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저는 필요 역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대규모 공채가 갈 때는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직업기초 능력, 직업기초 역량을 좀 많이 봤다라고 한다면, 이제 각 본부에서 뽑기 때문에 본부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생산성 높은 직원을 뽑고 싶어 하겠죠. 그러다 보면 관련된 경험자를 더 찾는 건 당연한 수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그냥 대학생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은 소위 회사를 다니고 계시면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찌됐거나 상시채용, 수채용으로 가면서 채용 전형 자체가 짧아지고 이렇다면 직무 역량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올드루키들이 훨씬 더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지원해 보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격 한번 볼게요. 일단 졸업하셨어야 되거나 아니면은 2월 졸업 예정인 상경계열 또는 사회과학계열 전공하신 분이네요. 정해놨네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공계 분들도 사실 전공을 무관이라고 써놓고 우대 전공을 써놓았다고 한다면 인문상경에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인문상경은 뭐 다 전공 무관이었던 적이 많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좀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볼 수 있고요. 아니면 이 일을 해보니까 정말 상경계열 또는 사회과학계열 쪽에서 상경계열의 경험이 있는, 관련된 지식이 있는 친구들을 뽑는다는 게 조금 더 맞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써줘야 돼요. 이것저것 다 받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아니면 지원하지 마 라는 관점으로 보실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4월 내에 회사에서 지정하는 입사일에 입사 가능하신 분이니까 전형이 굉장히 축소됐다는 거죠. 실제 Hmet이 없죠. 그게 굉장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해외여행의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이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017년 2월 27일부터 2019년 2월 26일 내 영어 회화 성적을 보유한 분이면 됩니다. 하지만 영어를 공식으로 하는 국가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연히 불필요하겠죠. 점수가 몇 점이라고는 나와 있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무 때 상세히 소개를 받겠지만 영어 잘하는 사람이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가급적이면 실무자 입장에서 판단할 땐 그래도 이 일을 하려면 영어 점수가 몇 점은 돼야 될 것 같다 라는 건 분명히 선이 있을 겁니다. 접수기간 놓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의사항이 이거죠.
동일 기간 서류 접수 진행 중인 상시 채용 공고와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전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지금 재경본부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상경 계열은 뭐 다양한 또 직군에 다 지원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5가지 직무를 상세 직무를 이렇게 나열했는데 여기 중복을 쓸 수 없다. 하나만 지원해라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자기소개서에 관련된 항목이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 관련해서는 다른 내용, 다른 어플로 가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소설닷컴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더니 저를 반겨주는 게 위포트의 광고네요. 공기업 취업 성공 전략 설명회. 제일 오른쪽에 계신 이모근 대표님, 위포트로 가셨구나.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공기업은 그쵸,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일단 NCS가 가장 중점으로 가야 되고요. 뭐 자소서라든지 면접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사기업보다는 어렵지는 않으니까 일단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일단 NCS만 한 100이다라고 치면 뭐 80대 20, 90대 10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NCS 쪽에 공부로 두셔야 될 겁니다. 공기업 관련해서 뭐 제가 이런 설명회를 위포트에서 나가진 않지만 또 자체적으로도 공기업 지원하신 분들도 많을 테니까 거기에 맞는 저의 경험칙으로 얻은 데이터 바탕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자소설닷컴을 들어왔습니다. 자기소개서도 스마트하게 쓰자. 제가 여기를 회원가입할 줄 몰랐네요. 안정영님은 자소서도 스마트하게 쓰는 이 시대의 참 취준생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신순 여기서 현대자동차를 한번 쳐볼게요. 네, 현대자동차를 치니까 재경 직무가 떴죠. 좀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이걸 한번 좀 볼게요. 여러분들 물론 다 보셨겠지만 첫 번째는 해외 법인 관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라고 봤더니 그게 해외 권역 손익 관리. 그래서 해외 권역 손익 사업 계획 수립 및 기간별 관리 회계 손익 결산 및 추정, 가장 기본적인 업무를 하는 거죠. 재무 회계에 있어서. 그 다음에 수익성 개선 방안 노출, 그 다음에 해외 권역 현안 관리, 수익성 관점의 해외 권역별 의사결정 지원, 리스크 요인 점검 및 대응 방안 수립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재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재무는 사실 개선 방안 노출과 대응 방안 수립 정도가 될 것 같고, 회계 쪽이라고 한다면 윗부분에 있는 결국에 이제 관리죠. 실적을 취합하고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업무라 가장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지원하실 수 있는 쪽 같아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회계, 재무 기본 역량 보유자니까 이거는 관련된 학과를 나왔거나 관련된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의미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재경직군 실무 경험자입니다. 그러니까 실무 경험을 진짜 해봤다, 즉 해외 법인 관리를 해본 분들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비즈니스 영어 구사 가능자, 그쵸? 그러니까 영어가 붙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장 제일 좋은 스펙은 뭐냐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거죠. 관련된 학과도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쵸? 그 다음에 실제 해외 법인, 조그만 회사도 괜찮아. 중견 기업 이상도 괜찮고, 또 그보다 조그만 회사도 괜찮은데, 실제 해외 법인 관리, 실적 관리를 해본 분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영어까지 할 수 있으면 가장 예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반 그냥 여러분들이 학부만 졸업해서 관련된 경험도 없고 자격증만 뭐 한두 개 정도 갖고 있다, 아니면 자격증까지 없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경쟁력이 높을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그런 건 없지만 내가 해외에서 대학교를 나왔어요. 해외에서, 미국에서 그랬다고 한다면 그건 좀 미국에서 경제나 경영 쪽을 전공했다 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좀 저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실무 경험이라고 사실 이 경험이 그렇게 난이도가 있는 경험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기본 역량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으면 그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전형 절차 보시면 H맷이 없죠. 그래서 해외 대학교 친구들이 되게 많이 지원할 거예요. 이 친구들이 이 인적성이 약해가지고 근데 없습니다. 4월달에 입사한다고 하니까 이쪽 지원하시고요. 두 번째가 이제 재경 기획입니다. 재경 기획은 봤더니 수행 직무가 자율주행 및 차량 공유 분야 등 미래 신기술 분야 전략 투자 의사결정 지원이고요. 투자 리스크 분석 및 수익성 점검입니다. 뭐 일반적으로 의사결정 지원,
그 다음에 점검이죠. 일반적인 뭐 재무회계 기본적인 역량 갖고 있으면 되겠죠. 우대사항도. 그런데 두 번째가 재경본부의 상시 채용을 운영한다. 자, 제가 현대자동차 그 상시 채용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인사팀이 주관하지 않고 이제 현업으로 내려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럼 현업에서 그 채용 관련된 업무, 그 다음에 어떤 조직 문화 관련된 업무를 할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밑에 보세요. 재경본부 조직문화 개선 및 직원 역량 개발 지원. 뭐예요? HRD잖아요. 즉 인사팀입니다. 딱 보니까 인사팀이에요. 그래서 영어 능력 우수자, MS 오피스 활용 능력 우수자, 뭐 영어 능력은 다 뜯네요. 진짜 이거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랑 해외 대학교 나오신 분들 정말 유리하시겠다. 딱 보니까 이거네요. 재경 기획 쪽은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내가 경영이나 경제 관련된 상경 계열 쪽을 좀 나왔는데 자격증도 좀 있어. 그런데 나 숫자 업무 싫어. 재미가 없어. 난 사람들 만나고 싶고, 이런 분들이 인사팀의 어떤 성향인 거죠. 근데 인사팀을 넣자니 약간 좀 리스키했어요. 왜냐면 경쟁률이 너무나 높으니까. 그렇다면 이거 지원하시면 되겠네요. 이게 재경 기획이 제가 봤을 때 HR의 역할을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성향이 사람들 만나는 거 좀 좋아하는 것 같고, 숫자를 그냥 보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서 사람들을 조금 더 우리 팀, 우리 본부를 조금 더 뭐 일할 맛 나는 그러한 어떤 조직으로 만들어 보고 싶은 욕심도 있고 하시는 분들은 이쪽을 지원하시는 게 맞겠네요. 역시 마찬가지로 서류 전형, 면접 전형 바로 넘어가네요. 다음 원가 기획할게요. 원가 기획이 하는 일은 신규 개발 차종 수익성 점검. 그래서 뭐냐면 환경차 등 전략 차종 수익성 검토 및 관리고요. 신규 개발 파워트레인 수익성 점검, 역시 숫자네요. 죄송합니다. 지역별 연비 규제 대응 현황 점검, 상품 전략 및 연비 규제 대응 관련 협의체 참여. 이게 원가 기획이네요. 숫자 쪽도 아셔야 될 것 같은데 현황 점검, 협의에 참여라는 걸로 봐서는 위에 있는 것보다 위에 우리가 이게 무슨 재경기획이었나요? 재경기획 전반적인 어떤 기획 업무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래도 그것보다는 약간 조금 더 숫자를 다루는 업무인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회계 제목 기본 역량 보유자, 자동차 관련 관심 및 지식 보유자. 이게 어떻게 보면 영어는 없잖아요. 그럼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일들을 많이 처리한다. 그러니까 이 이슈 관련해서 신규 개발 차종 관련된 부분의 이슈와 그다음에 연비 규제 관련된 부분의 어떤 이슈를, 그런 업무를 처리하는 것 같네요. MS 오피스 활용 능력 우수자, 서류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딱 제 생각입니다. 이 기획자가 붙은 직무, 재경기획이나 원가기획 쪽은 숫자에 그렇게 강하지 않으신 분들이 지원하셔도 가능하겠네요. 또 이게 자동차 관련 관심 및 지식 보유자니까 이건 자동차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 기계학적으로도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 분이면 더욱 좋을 것 같네요. 세 번째, 외화자금 조달, 네 번째죠. 죄송합니다. 외화자금 조달 및 운용. 이거야말로 이건 딱 경력자네요. 자, 외화자금 조달 및 운용, 해외 법인의 외화차금 차입 및 상환 관리, 본사 외화자금 관리 및 운용, 외환 리스크 관리, 본사 및 해외 법인 환 리스크 관리, 외환 시장 모니터링. 보세요. 재무 관련 실무 경험자. 이거는 뭐 뽑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가급적이면 경험자를 뽑겠네요. 이렇게 좀 보이는 것 같네요. 첫 번째 보여드렸던 거 올라가 볼게요. 첫 번째 보여드렸던 게 해외 법인 관리였죠. 이 부분과 외환자금 조달 및 운용, 이쪽은 경력자가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외환이고 해외니까 비즈니스 영어 구사 가능자니까 실제 영어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외에서 대학교 나오신 분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솔직히 이런 것 같네요.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경제 경영학과 나오신 분이 국내에 들어와서 대기업을 가려고 했는데 인적성 때문에 다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국계 기업이라든지 인적성을 보지 않는 은행이라든지 외국계 은행 이런 데로 들어가서 근무를 하시다가 니네 그 중에서 이제 자동차 회사로 오지 않을래? 대기업 다녀보지 않을래?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니까 일반 그냥 취준생 분들도 물론 뭐 하시고 싶으시면 하시는데 그렇게 큰 경쟁력은 없어 보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마지막 경영 분석, 이게 가장 뭐 일반적인 거죠. 그래서 뭐냐, 손익관리 및 분석한다. 여러분들 회계팀 가면 이거 하잖아요. 손익 사업계획 수립하고 기간별 관리회계 손익 결산 및 추정한다.
그 다음에 경영예산, 사업계획 수립하고 경영예산 및 투자예산 운영 및 분석한다. 그 다음에 이슈사항 검토한다. 그래서 여긴 보세요. 회계재무 기본 역량 보유자, 그 다음에 관리회계 및 손익 분석, 실무 경험자, 영어 능력 우수자. 이게 취준생 여러분들 지금 학교를 다니고 계신 국내 대학교에서 영어를 그렇게 잘 못해 그냥 관련된 과만 나왔을 뿐이야 라는 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쪽이 되겠네요. 경영 분석, 서류 전형, 면접 전형. 야,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오니까 오히려 좋네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타겟팅을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까요? 요걸 누르면 쭉 나오네요. 다행히 5가지가 나오잖아요. 해외 법인 관리 직무, 재경 기획 직무, 원가 기획 직무, 외화 자금 조달 및 운영 직무, 경영 분석 직무. 사실 해외 법인 관리와 외화 자금 조달 및 운영과 경영 분석은 실무 경험을 하신 분들이 좋긴 하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해외 법인 관리, 그 중에서도 저는 외화 자금 조달 및 운영이 실질적인 어떤 올드루키라든지 근무하신 이 일을 해보신 분들이 뽑힐 가능성이 제일 높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외 법인 관리, 이쪽이 해외 관련된 일을 하신 분. 그 다음에 경영 분석, 이쪽은 일반 그냥 내가 학교를 나왔는데 보통 이쪽에 관심도 많았고 관련된 인턴 경험도 있고 자격증도 있다라고 하시는 분이면 경영 분석이나 근데 영어를 좀 잘해 라고 한다면 해외 법인 관리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냥 국내 대학교에 자격증 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재무 회계라기보다는 인사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던 분들은 재경기획이라든지 원가기획 쪽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숫자에 대한 어떤 이해는 당연히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 학점은 없지만 3.0을 좀 넘는 게 훨씬 더 경쟁력은 있어 보이네요. 100% 저의 의견입니다. 저의 의견이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의 분석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분석은 제 방송이니까 제가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거고요. 제 여태까지의 경험과 여러분 선배분들을 보냈을 때 그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는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잘 선택하셔서 직무 지원해 주시죠. 그러면 일단 여기서 전략 부분은 마치고요. 2부에서 자기소개서 어떤 식으로 쓰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 한번 또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